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호서디 수리영역 대표 강사 퀸 양재용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2013 U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의 비책에 대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 저 작년 거 봤는데요. 많이 이용해보고 있었는데 선생님 이번 2013 U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 또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여러분 질문 올라오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의 2013 유별난 문제풀이 전체적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개편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수학 오답 카드는 문제풀이 과정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학습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문제풀이 커리큘럼이 바뀐 만큼 이번에도 또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의 비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뉴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있었던 9버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어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자, 이번에 뉴 버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제풀이 학습법을 조금 더 한층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책상 위에는 말이죠. 우선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정리입니다. 선생님의 수곡계를 통해서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된 학생들은 선생님처럼 지금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 이건 선생님이 대학 과정 때 작성을 했었던 선생님의 개념 노트입니다. 다 영어로 써져 있어서 여러분 좀 보기가 힘드실 텐데. 자, 이 과정들 여러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념 노트가 만들어져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리하셨습니까? 그래요.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어떤 개념들이 쭉 목차가 있는지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카테고리까지 완벽하게 섭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신에 개념은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롤플레이 방식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는 문제풀이 학습에 대한 비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개념은 롤플레이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노트는 이제 닫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로 넘어와야 되는데 문제풀이 쭉 과정들 아마 지금까지 쌓였던 문제들이 꽤 계실 거예요. 선생님 수곡계 개념서 또 하나 또 이렇게 데스노트 또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미 기존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EBS 수능 특강 또 여러분이 선생님의 지금 예를 유별난 문제풀이 책까지 정말 여러분 많은 이런 문제집들에 쏟아져 나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문제들을 각각 어떻게 여러분이랑 정리하고 복습해야 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유별난 문제풀이 복습 방법에 대한 TCC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만 이번에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의 비책에서는 자,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문제들이 이 수학 오답 카드로 올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유별난 문제풀이 이거요. 수학 오답 카드로 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끌어올게요. 얘는 와야 돼요. 그리고 EBS 수능 특강도 역시 수학 오답 카드로 와야 될 문제가 다수 들어있는 문제집입니다. 왜? 이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70% 이상 적중을 시키겠다라고 한 바로 그런 책인 만큼 당연히 수학 오답 카드로 와야 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의 이 데스노트 있죠. 자, 이 데스노트는 2, 3점짜리 즉 개념에 대한 적용 유형들이 들어있는 문제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집만큼은 여러분들이 100%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지 여기 있는 문제는 이 수학 오답 카드로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치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곡계 개념서 있죠. 자, 이 수곡계 개념서에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필수 예제가 있고 짬짬이가 있고 그리고 수리탐구 2교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는 수리탐구 2교시 정도 그러니까 수리탐구 2교시에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 정도만 우리가 수학 오답 카드로 옮기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제안을 해주는 이유는 모든 여러분이라 문제가 이 수학 오답 카드로 옮게 되면 진짜 완전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많이 쌓이는 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소중한데 너무 많다 보면 소중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은 문제의 양이 수학 오답 카드로 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딱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유별난 문제풀이 그리고 EBS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곡계 개념서에 있는 수리탐구 2교시까지만 이 수학 오답 카드로 옮겨옵시다. 그 외에는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 수준이니까
더 이상 수학 오답 카드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학 오답 카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학습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대표 유형은 그냥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은 굳이 이 수학 오답 카드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별난 문제풀이를 쭉 보면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법에 대한 아마 생각이 이 책에 녹아져 있어요. 맨 앞에 뭐가 있지? 그래요. 대표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별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 약점 공략의 비책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대표 유형은 수학 오답 카드로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대표 유형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석이나 또는 개념 원리에 있는 필수 예제 있죠. 즉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냐면 확인 문제나 또는 필수 예제, 유제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 오답 카드로 오면 안 돼요. 왜? 그 문제는 반드시 나의 실력의 뼈대가 되는 문제들이라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난이도별 문제풀이로 딱 넘어왔어? 그럼 난이도별 문제풀이로 딱 넘어오게 되면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다 중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하다. 이 문제 진짜 환상적이야. 라고 강조했었던 문제들이 있죠. 자, 그 문제들 중에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어. 근데 수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 또는 내가 아예 개념을 몰랐어. 그래서 이러면 그 문제를 틀리고 말았어. 근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대. 특히 이번에 2013년도에 특히 중요하대. 라고 강조했었던 문제라면 조금 공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수학 오답 카드로 옮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넘기면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제별 약점 공략의 비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각 챕터별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주제 하나를 잡아서 그 주제에 해당해서 문제를 쫙 풀어보는, 따라서 이 주제에 맞게끔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의 그 방법에 의해서 나를 갖다 트레이닝 시키는 그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 주제별 약점 공략의 비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약점을 치유하는데, 자, 이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중요하긴 해요. 또 이 문제들은 비슷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만약 여기에 총 20개의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20개의 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자꾸 나를 괴롭혀. 그래서 완성도가 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문제를 갖다가 풀어서 다 괜찮은데 한두 문제 때문에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2개의 문제를 뽑아서 수학 오답 카드로 넘기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건 한 문제를 막 여러 번 보는 것보다 띄엄띄엄 이 문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 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한 번 여러 번 몰아쳐서 여러분 한 4-5시간이나 공부를 하는 것보다 30분씩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학 오답 카드로 옮기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닐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후반부에서 이 수학 오답 카드 만드는 방법을 실제로 연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들고 다녀서 일주일 동안 들고 다녀도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일주일 더, 한 번 더, 여러분 일주일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은근히 그 문제를 여러 번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고력이 생기게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구나 라는 아마 깨우침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계속 고리에 끼어가지고 다니느냐? 아니요. 고리에 여러분 이렇게 끼어가지고 여러분 다니시다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알 것 같아. 그러면 이 문제를 뽑아요. 이게 이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의 가장 핵심이죠. 이걸 딱 뽑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빼가지고 다른 일에 봉투에다 딱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딱 요 문제만 또 보게 되죠. 자,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다른 영역들,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이나 무슨 사탐, 과탐 여러분이 이런 영역들에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으라는 얘기를 아예 얘기를 안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자, 수학 문제만이 갖고 있는 학습법 중에 아주 유일한 학습법 중에 하나죠. 자, 근데 보통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여러분 아마 오답 노트 만들고 있었던 학생들 아마 다 할 거야.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만들어봐서 알거든요. 오답 노트 만들어 보면 맨날 오리게 해야 되고, 그쵸? 또 이래 풀칠해가지고 또 붙이죠. 또 이래 붙이다 보면 얘네 막 노트가 막 계속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러다 이제 뒤에는 얘네 결국은 또 연습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문제는 완벽하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도 계속 노트에 누적되면서 붙어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진짜 아는 건지 아니면 몰랐던 문제인지 맨날 어쨌든 얘는 그 오답 노트를 펼치게 되면 그 문제를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이해가 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 주의예요, 선생님 얘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봉투에다 넣어놨어. 그럼 한 3개월 뒤에 다시 꺼내와.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봐. 아,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알 것 같아. 그럼 다시 봉투에 두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봤는데 다시 모르겠네. 그럼 얘가 다시 고리에 깨는 거야.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들 수학 오답 노트 아마 만들던 학생들 아마 이 카드 만들게 되면 이 카드의 매력에서 아마 빠져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답 카드를 만드는 거 사실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부터 이 오답 카드를 만들었었어요. 그 선생님이 경험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이 문제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나한테 카드를 뜩 디미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세상에 나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이미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뭐 카드면 뭐 비슷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카드 만들었던 방법대로 앞에 딱 문제 쓰고 밑에다 자기 반성 쓰고 그 뒤에다 풀이 과정을 쓰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교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도 자, 내가 여러분들의 이 오답 카드 만드는 비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학습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생님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적중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 개념은 이러해 라는 것을 가리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이지만 학습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줘야 될 의무가 또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 자, 어떤 문제들이 이 카드로 와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들고 다녀야 되고, 자, 이러한 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로요. 이건 작년에 선생님한테 이제 대학에 간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이 오답 카드에 들어갔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 문제는 이제 기하 벡터 문제인데요. 정말 자기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진짜 이 문제는 끝장을 낸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케치북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세상에 이걸 나한테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았었어요. 여기 검사 받은 흔적도 있어요. 내가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안 믿으니까 나한테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막장인 거지. 이 오답 카드에 만들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이제 여기 보세요. 완전 볼펜으로 썼죠. 이젠 연필도 아니야. 이제 너는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장을 내자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왔길래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해줬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나와 전쟁을 한 문제들이죠. 자, 이 전쟁을 했던 이 문제들과 사투를 하면서 조금 더 높은 사고력 그리고 출제지에 대한 마인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00번의 말보다 어떻게 여러분의 수학 카드를 만드는지 한번 딱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2부를 준비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실제 오답 카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직접 지금 여러분 선생님 책상에 보시게 되면 카드가 여러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리가 여러분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유별난 문제풀이집이 있습니다. 자, 이 유별난 문제풀이에서 선택된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선생님이 진짜 카드에다가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여러분이 실제 갖고 계시는 카드는 이렇게 작은 카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다 쓰면 좀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자, 여기다 직접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딱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뒤에 페이지가 또 있죠. 자, 먼저 앞 페이지에다가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 자기 반성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유별난 문제풀이 미분과 적분에 있는 함수의 극한 파트에 난이도별 문제풀이 지금 27번을 선생님은 여기다가 지금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번 문제를 딱 적는 거야. 두 개의 곡선 y는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y는 적으실 때 얘가요. 좀 까만 네임펜이나 이런 좀 굵직한 것으로 적는 것이 문제가 한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요. 절대로 연필로 문제를 적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에서 만나며 그 다음 실수 너무 다닥다닥 쓰지 마시고요. 문제의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이 수학 오답 카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선생님이 말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궁금한가 봐요. n의 값은. 그러면 문제에 배점이 있죠? 문제의 배점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객관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0, 그 다음에 2번에 1, 2, 또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와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은 또 객관식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출처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 위 상단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아, 이거는 유별난 문제풀이 미분과 적분 이렇게 충분히 선생님 수학 오답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딱 페이지를 적는 난이 딱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다 딱 적어주시면 돼요. 페이지 9페이지니까 9페이지에 27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만 띡 적으시면 안 돼요. 다른 색깔 펜으로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자기 반성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반성 이렇게 딱 적으시고요. 글쎄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이 문제가 좀 어려우셨다면 바로 함수의 극한에 있는 중간값의 정리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중간값의 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중간값의 정리의 이해 부족. 너무 신세 한탄하듯이 그렇게 적지 마세요. 그럼 완전 불쌍해 보여요. 중간값의 정리의 이해 부족. 그러면 이렇게 자기 반성만 딱 끝나면 안 되겠지. 이 중간값의 정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다가 그려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에서 중간값의 정리 그림 이렇게 그려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y equal fx 이렇게 해서 수꽃개 개념 노트나 또는 뭐 선생님 거 수학사전도 좋습니다. 그 수학사전에 있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자기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적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값의 정리를 쭉 여러분 쓰는 거야. 그래서 중간값의 정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 중요한 표시 딱 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정도 들고 다닐 거니까 그쵸? 문제만 다시 한번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속한 개념까지 다시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반성과 그 다음에 문제 딱 적으셨으면 이제 이 뒷페이지에다가는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 여러분은 아마 이 뒷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카드 하나에는 문제 하나씩만 해야 돼. 왜냐면 여기에다가 좀 아껴 쓴다고 막 문제를 두 문제 하고 그러면 헷갈려요. 알았죠? 그래야 빼고 끼기도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뒤에다가는 반드시 연필로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볼펜으로 합니다만 아,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을 적는데 그냥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그냥 보고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푼다는 느낌으로 자, 솔루션 이렇게 딱 써가지고 문제 풀이 과정을 쭉 적어주세요. 알았죠? 대신에 문제 풀이 과정을 적는 것은 지필식고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풀이 과정을 서술해서 출제자에게 또는 이
이 문제를 갖다 채점하는 사람에게 나의 풀이 과정을 보여준다 라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 내려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의 정답까지 여기 맨 마지막에 딱 적으시는데, 뭐 정답을 여러분 딱 적으실 때 문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연필로 적으셔야 돼요. 왜? 언제 한번 선생님이 이거를 다 지우라고 할 거야. 이걸 여러분 다 지우면 여기 앞부분에는 다 문제와 그 다음에 자기 반성만 적혀 있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한 수능 한 달 전 또는 뭐 수능 한 달 반 전 이렇게 수능이 거의 여러분 다가왔을 때 내가 오답카드 다시 다 꺼내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그 오답카드 다 꺼내게 되면 그동안 내가 잘 몰랐었던 문제들의 바로 묘지죠. 얘가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딱 보시고 한번 얘를 문제 눈으로 싹 스캔하신 다음에 바로 이 뒷부분에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가 연필로 되어 있어야 지우기도 좋다고.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부분에 설명했던 자,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의 비책과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여러분 카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셨죠? 자, 이렇게 카드가 완성이 되면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에 좀 약간 단단한 하드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깨가지고 다니지 말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고리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몰랐었던 문제만, 이런 고리 같은 경우는 문방구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끼워가지고 다니는 거야. 알겠죠? 이게 얇아야 돼. 이걸 다 갖고 다니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딱 서랍에다가 딱 넣어두시고요. 요것만 딱 들고 다니시면서 엘리베이터나 또는 뭐 버스를 탔을 때, 지하철을 탔을 때 딱 여러분 이렇게 넘기시면서 엣지 있게 이 문제를 딱 보시는 거죠. 아마 영어 사전을 보는 거나 또는 뭐 다른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아마도 이 문제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쉬는 시간, 또 여러분 N수행 학생들도 학원에서 여러분 간간 여러분 시간들이 있죠. 자, 이런 시간에 사실 여러분 무슨 언어나 외국어 같은 거 이런 딱 꺼내면 사실 문제 하나 풀기에도 바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딱 문제 하나씩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딱 풀었던 문제들이니까 보기도 아주 딱 좋다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여러분 수학 오답 카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정말 강점이 되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될 것으로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오답 카드 만들기의 비책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